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단결한 가운데 근로 유지와 개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인 기업과의 원활한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의 발전과 이익을 함께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인 민노총은 좌파 성향의 문재인 정권 창출 개국공신의 한 세력으로 귀족 노조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로 많은 이익을 얻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그 정권과 함께 계속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 민노총은 그들의 좌파 이념과 뜻이 달라서인지 그들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그들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인 행보를 취하면서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허물어 국가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민노총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가운데 국가의 안전마저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노총은 바로 몇 개월 전인 8.15 경축일을 맞아 첫 주부터 그들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한미 군사훈련 철폐를 외치는 대규모 정치성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의 이와 같은 시위는 한미 동맹 파기를 통한 남북한 평화 유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어떻게 손쉽게 남침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의 주장이 국가 안보에 위험한 주장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급기야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산업을 인질로 민노총 화물연대가 연속적인 대규모 파업을 단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민노총 세력의 이번 파업은 지하철과 철도 관련 노조 파업 등으로 시민들의 교통을 당장 불편하게 만드는 가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국가의 산업 기틀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면서 종래는 국가의 도산까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 산업에서 물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물류가 마비가 되면 한국의 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민노총 패거리들은 국가 발전은 아랑곳 없이 미리 새로운 정권을 그들의 불법적 힘으로 억눌러 좌파 집단의 정권 재창출까지 시도하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파업이 정권 붕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하기야 이들의 빗나간 행동이 지금도 한국의 적과 통일을 위해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을 의도적으로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적인 행위라면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총북 성향의 좌편향적이며 이들 배후에도 좌편향적이면서 종북적인 이념을 가진 정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국가 파괴 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묵시적 이적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적죄에 묵시적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벌이고 있는 행동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묵시적 죄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죄목이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은 묵시적 이적죄를 적용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묵시적 이적죄를 적용해 국외 추방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에 그들이 이롭게 만든 북한으로 추방을 하는 것이다. 추방의 방법은 대형 화물선에 이들을 몽땅 실어 NLL 북쪽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국민을 월북으로 몰았던 전례와 북한에서 귀순하는 어부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전례에 대입해 보면 그들의 북한 추방이나 북한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할 때 다시 강제 북송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왜 강제 북송이 필요한가 하면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이 북한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내려올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물론 가상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추방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 것이다. 아니면 현 정권이 어떤 정책을 구사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단호한 철퇴를 내릴 방법을 하루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